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아침 방송 끝나고 이동하던 와중에 제가 하루 잠깐 놓쳤는데 어제 이 한국일보 보도를 놓쳐버려서 동아일보에서 오늘 그 임혁백 공관위원장과 그 함 원장님이시죠? 그 대통령과 에이 막 사우나도 같이 가고 하셨던 분, 네, 성함이 함성득 원장이네요. 함성득 원장과 임혁백 전 공관위원장의 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영수회담 전부터 물밑 작업을 했다, 이제 이런 보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비공식 채널이라는 게 있는 거는 사실 크게 저는 문제 삼고 싶지도 않고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싶진 않은데, 중요한 거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함 원장 측에게, 또 함 원장이 임혁백 공관위원장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의중을 전달한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을 보면 너무 대통령이 생각보다 저자세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하는 메시지들이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뭐랄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설마 그 보도를 설마 이게 뭐 내막이 있겠지, 뭐 민주당이나 대통령실 쪽이나 다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영수회담 의제 조율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게 이제 말이나 되냐, 그런 생각을 하실 법 하잖아요. 근데 너무 인터뷰가 세세하고 디테일하고, 심지어 함 원장과 임혁백 교수 양쪽 다 부인을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대통령실에서 그 양정철이나 박영선 검토했던 총리 인선이나 비서실장 인선을 검토했던 내용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거 보고 나서 느낀 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이 정치판이라는 게? 그러니까 비공식 채널은 중요한 협상이나 뭔가 갈등이 굉장히 극심할 때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마중물을 붓거나 공식 협상 이전에 단초를 마련해주는 정도로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꼭 공식 라인이 아니더라도 비공식 채널이나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공식 채널을 통한 협상 이전에 어떤 의제 조율 과정이나 협상 과정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뭐 일일이 사례를 열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영수회담이잖아요. 그리고 직접 한국일보와의 인터뷰, 그리고 동아일보의 전화 인터뷰를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더라고요. 물론 그 내용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 측에 불리할 게 하나도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대통령 좀 불쾌하긴 했지만, 뭐 대외적으로 봤을 때 내가 영수회담을 위해서 이 정도로 노력했다, 협치라는 것을 안 하는 건 아니다,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시그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어제 오늘자 보도를 보고 제가 느꼈던 거는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이 엄청 분노하고 있잖아요. 총리 추천권이라든지, 심지어 되게 굴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은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임명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 측에 뭐 어떤 이야기를 건넸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는 그거 보도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거를 어저께 봤었어야 되는데, 어제 봤었으면 관련 주제를 가지고 라이브 방송도 하고 영상 녹화도 하고 좀 더 서치를 해봤을 텐데, 제가 오늘 오전에 동아일보를 보고 알았어요. 좀 깜짝 놀랐다는 거죠. 한국일보 단독에서 동아일보로 이어진 건데, 제가 그거 보고 나서 이게 진짜 그 영수회담 자리에서 어떻게든 성과를 한번 내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게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정치가 이대로 흘러가면 안 된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한번 이걸 만들어보자 라는 게 하나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근데 두 번째로는 분명히 공식 채널과 공식 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공식 라인이라는 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얼굴을 드러내서 막전막후를 언론사에 공유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대통령실에 있는 지도부,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이나 이제 공식 라인을 뛰어넘은 기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제가 만약에 참모라면 되게 불쾌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선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고 왔는데, 대통령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불쾌할 만한 내용들이 많지만, 민주당에 있는 이재명 대표 참모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뭐 그게 썩 나쁜 내용이 아니거든. 비공식 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가 팩트체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개연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민주당이 그리 손해볼 게 없는 내용이라는 판단이 들지 않았을까? 라는 제 뇌피셜을 한번 공유를 해봅니다. 놀랄만한 소식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면 동아일보는 사설까지 그 사설면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라면서 다시 비공식 채널을 문제 삼았거든요. 어떻게 어렵게 성사된 영수회담인데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을 패싱하고 비공식 채널에서 이런 물밑 조율과 어떤 거래가 있었느냐. 뭐 거래란 표현은 그 두 분께는 부적합할 수도 있겠지만 두 분의 그런 의제 조율, 협상 이런 게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좀 놀라운 일이죠. 근데 대통령실의 이 조직 체계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상황이고 제대로 업무 수행을 할 수가 없는 분위기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공식 라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고 그래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채널이 이런 일을 다 했다라는 건 대통령이 공식 라인보다 비공식 라인 쪽의 얘기를 더 선호하거나 듣는다는 또 하나의 방증 아닐까. 근데 이 비공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어찌됐든 공식적으로는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이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차치하고 보면 대통령은 그동안 혹시 공식 라인이 아니라 비공식 채널을 통한 조언들을 국정 운영에 반영을 해왔던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너도 나도 내가 이런 일을 벌였소 라고 공식 직함이 없는 사람들이 나선다면 저는 유튜버의 정치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엄연히 우리 세금 들여가지고 임명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공직자들이 있는데 대통령 공식 보좌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전혀 대통령실과 무관한 사람들이 벌였다라는 거는 아무리 따져보더라도 좋은 방향이 아니죠. 좋은 방향이 아니죠. 그냥 막상 이 결과나 성과라는 것들이 영수회담에서 없었다고는 하나 비공식적으로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비단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다른 정부였다라고 상정을 해보면 이건 절대로 우리 국정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죠. 그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민주당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동아일보 기사나 이런 사설들을 참고해보면 한국일보의 영수회담 막전막후 기사를 보시면 야 이재명 대표가 다 거절하고 잘했네, 역시 협상에 능하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예, 이거는 큰 틀에서 보자면 이재명 대표가 협상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놓여 있었고 실제 대통령의 요구나 제안들에 대해서 거절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정치적 실익을 따지고 보면 잃을 게 없는 장사를 했다는 것은 명백해 보이나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좀 더 큰 틀에서 우리가 보자면 이게 좋은 일일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이 주제를 제 유튜브에서 못 달았다는 게 참 한이 돼서 비공식 채널 얘기는 언제든 사실 엔터테인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잖아요. 뭐 박영선 총리설, 양정철 비서실장설도 그러했지만 이번 것도 양쪽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기사가 얼마나 더 이제 확전이 될진 모르겠는데요. 확대가 돼서 보도가 쏟아질진 모르겠지만 하루 이틀짜리로 뭐 마무리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다만 이런 사례가 누적된다는 거는
대통령의 권력이 상당히 이제 좀 불안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집권 이제 3년차 돌입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여전히 5월 10일이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 2년도 안 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이게 바람직한 일일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아마 내일 대통령이 5월 9일 기자회견을 하니까 이런 질문이 분명히 나올 법하고, 일부 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극구 부인했고 불쾌했다는 전언입니다. 대통령실의 참모가 그런 이야기를 언론사에 했다고 하네요. 핵심 관계자가 그런 전언을 했다고 하니까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는지 또 관련 답변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동을 하는 와중에 잠깐 짬을 내서 영상 촬영을 해봤는데, 예전에 그 TVN 프로그램 중에 택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이영자 씨인가? 옆에랑 뒤에 이제 손님 태우고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어떠한 재미 포인트라면 우리가 마치 택시 기사님하고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한 매력이 있는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리고 저도 많은 분들을 제 차량에 사실 태워보기도 했고, 졸릴 때는 졸음운전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많은 방법을 제가 택해봤지만 졸음운전을 막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짓거리는 게 최고입니다. 전화통화를 하거나 옆에 있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게 졸음운전 방지의 최고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따로 뭐 이제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건 아니니까 전방 주시를 하면서 이렇게 제 생각을 도란도란 나누는 것도 괜찮은 컨셉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젠간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찍고 있는 건데, 얼마나 조리 있게 제가 말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또 운전도 해야 되니까. 다행히 굉장히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있다는 점을 걱정하실지 모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호가 딱 걸리면 영상을 정지할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사실 오늘 어버이날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카네이션도 사들고 부모님도 만나 뵙고 식사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할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어느새 저도 나이를 먹어가지만 저희 부모님도 급격하게 나이를 먹고 계시고, 저희 또 처가에 있는 장인 장모께서도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한지 9년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이를 같이 먹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또 눈에 이제 그게 많이 보입니다. 주름 하나 둘씩 늘어가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가급적 자주자주 연락을 하시고, 저도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어른들한테 먼저 연락하고 먼저 뭔가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렇게 한번 또 어버이날에 강조를 하면서 저 또한 마음을 좀 다잡아 봅니다. 오늘 5월 8일에 여러분들에게 드라이빙 썰방을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재밌게 보신다면 다음에 또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 뭐 그렇게 막 편집할 것도 많지 않은 것 같고, 굳이 자막을 달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용이 실릴지. 아무튼 영수회담 이후에 대통령의 달라진 모습들이 많이 부각이 됐는데, 저는 대통령이 하나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있었던 비공식 채널에 대한 영수회담 막전 막후 기사를 보면서 실제 이런 내막이 있었을까? 아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사를 다 브리핑해드린 건 아니니까 더 세세한 내용들을 한 번쯤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의 분석, 진단, 전망을 댓글에 함께 공유해 주시면 저도 그 내용 받아보면서 이런저런 상상력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드라이빙 썰방이었고요. 예,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하늘은 맑고 공기도 맑고 확실히 비가 그치고 난 뒤여서 살짝 어제보다 덥기도 하고 하지만 나들이 가기에는 딱 좋은 날씨여서 저녁에 부모님들과 맛있는 거 드시고 커피도 한 잔 시원하게 하시면서 예, 인생 사는 얘기 도란도란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저는 언제고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